네. 오늘 이 종목은 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특징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HLB 생명과학, 정말 대단한 종목이죠. 10월에 막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 달인 11월에 그 상승분 거의 다 반납을 했다가 이렇게 전형적인 급등락 패턴을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듯 했는데 12월 들어서서 보세요.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최근 기관이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한 급등 양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그려가고 있고요. 어제 종가 대비했을 때는 10% 넘는 상승세 25,5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코미팜 보실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이암 1 이상 동시에 실시하는 이 바스켓 임상에 대해서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임상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장중에 19%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해 가고 있습니다. 음봉으로 전환이 돼 있고요. 3%의 플러스권만 이 시각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엘 패션 보실까요? 결국에 화장품 회사 이 참존 인수 안 하겠다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는 물론 아쉽지만 인수 관련해서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쨌든 마이너스권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마이너스 6.4까지 밀렸던 걸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대비했을 때 3.47%의 마이너스권 5,57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카본 볼까요? 이 LNG 운반선에 필요한 들어간 이 보냉제 만드는 회사이죠. 조선사들의 수주가 증가하면 또 여기에 필요한 이 보냉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하고 내년에는 실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3%가량의 플러스권 나타내주고 있고요. 주요 이평선 넘어서는 모습이네요. 어제 대비했을 때 250원 뛰어넘으면서 7,83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AJ 네트워크스 보실까요? 연말 배당 한 주당 3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의 3배 규모이고요. 여기에다가 7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주주들한테 좋은 모멘텀이 되겠죠. 오늘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9%의 플러스권 4,870원 수준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 보실까요? 여기도 배당 이슈, 주식 배당이 결정됐는데요. 0.05주, 이게 작년 대비했을 때 2배 넘은 겁니다. 0.02주가 작년이었고 예상도 이 정도 될 것이다 했었는데 정말 대폭 상회하는 수준의 배당이죠. 요즘 셀트리온 3인방이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모습 지금도 차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이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도 괜찮은 건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네이버 보실까요? 어디까지 달릴까요? 정말 무섭게 질주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면서요. 시가총액이 장중에 30조 넘기도 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2.79% 어제 대비했을 때 추가로 올라와주면서 18만 4천 원 수준. 외국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더 잘 좋아 지냈습니다.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또 시장도 살아나고 막 그런 분위기라서 네네. 좀 기분 좋은 연말을 보내고 계시나요? 그런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거의 올라서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소외받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중소형주도 대형주에 따라서 이제 약간 그 수익률의 격차를 좁히는 그런 과정들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 다음 주 정도부터는 중소형주도 약간이나마 살아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에서 온기가 확산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종목 볼 거는 네이버 나와 있습니다. 진짜 무섭게 올라오더라고요. 외국인들이 11거래일 연속 매수
세고요. 근래 들어서 판 날이 거의 없어요. 한두 달 사이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빼고 외국인들이 계속 담더라고요. 네이버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포털 업체는 이제 뭐 플랫폼 업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직역하면 정거장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근데 그 지나다니는 길목에 수익원을 잘 확보할 수 있으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그 길목에 수익원을 잘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한 그 금융 서비스 사업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으로부터 한 8천억 정도 투자금을 유치를 했고요. 협업을 좀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의 가장 강점은 그 네이버 페이예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3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에셋과 협업을 하게 되면 뭐 연금이라든지 펀드, 주식 관련된 금융상품 판매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이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기대감이 네이버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웹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죠. 네이버 웹툰은 국내 웹툰 최강자입니다. 절대 이제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시면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월간 순방문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년 내로 2배 성장했고요. 사실 북미 지역은 이 웹툰이라는 컨텐츠가 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약간 생소한데 지금 네이버가 그 북미 시장을 신규로 뚫어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 부분, 구글 플레이 앱마켓 만화 수익 기준으로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광고 수익이 내년에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웹툰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페이는 좀 써보셨어요? 네, 네이버페이 저도 한두 번 정도 이용해봤는데 예. 상당히 좀 편리하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뭐 간편결제라고 해서 뭐 비밀번호 6자리만으로 결제가 되고 요즘에는 아마 이렇게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자주 이용하거든요.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면 네이버 아이디 없는 분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그쵸. 뭐 주소나 정보가 다 있는데 네이버 페이로 뭐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면 그냥 배송이 되는 거니까. 네네. 예, 지금 이벤트도 하고, 네, PPL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이제 네이버 페이에 대해서 이제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페이 서비스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 이제 웹툰 시장의 성장력과 함께 이 네이버라는 이 회사 자체가 성장성이 그만큼 우수하다라는 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네. 앞으로의 주가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타고 우상향 추세, 한 번도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세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현재가가 이제 18만 6천 원 정도인데 뭐 매수하게 된다면 2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한 17만 원 정도 좀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의 흔들림이 있어도 수급이 최근 살아나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네이버 더 갈 것이다. 일단 내용 찍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었던 바이오 그 안에서도 이제 셀트리온 3인방들이 이제 스물스물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네네. 수급적으로도 뭐 기관의 러브콜들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셀트리온 제약 중심으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슈는 그 주식 배당입니다. 한 주당 0.05주 주식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기업 펀더멘탈적으로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일단 주식 수가 늘어나고 유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회사가 어쨌든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에서 그 램시마와 트룩시마 판매 독점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램시마 같은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를 꺾고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이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그 꾸준한 그 매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를 이 셀트리온 제약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의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그 램시마 SC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램시마가 그 정맥 주사형이고 반드시 병원에서 2시간 동안 맞아야 돼요. 예. 그리고 맞는 과정도 좀 힘듭니다. 혈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진짜. 약간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형이고 5분이면 투여가 되고 스스로 투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편의성이 높다라는 건데 최근에 효용성이라든지 안전성 테스트를 다 끝냈고 유럽에서 그 판매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지난달에요. 그래서 매출이 아마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호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 세 개 업체에 모두 다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평가 주셨는데 그럼 셀트리온 3인방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좋아 보이세요? 사실은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어차피 묶여서 움직이니까 기술적으로 가장 모르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그래도 기술적으로 아하. 가장 그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니까요. 예. 어차피 비슷하게 움직여서 어떤 종목이든 큰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이 다른 종목보다는 약간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예, 가격적인 메리트. 기관이 요즘 순매수로 보이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찍고요. 다음 종목은 AJ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배당 그리고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는데 어디까지 이 주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거의 다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예. 뭐 발표된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뭐 배당 같은 경우도 300원 결정을 했죠. 그래서 평상시 하던 배당이 3배 규모니까 100원 주던 거 300원 주니까. 그렇죠. 예. 이런 기업은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6.8% 정도니까 한 번에 이제 초고배당주라는 그런 이제 기업 가치를 좀 가지게 됐다라는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취득도 결정을 했어요. 7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인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0억이면은 절대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정말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지금 AJ 네트워크스에 기대되는 그 사업 요인은 그 카쉐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유 경제 시장이 뭐 커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6년간 한 20배까지 공유 경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쉐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J 렌터카가 가지고 있는 카쉐어링 업체 링커블 지분의 대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쉐어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 같고요. 뭐 신사업으로 그 부동산 관리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업적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묻히고 오늘은 급등 이후에 매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갭 상승을 띄웠으면 이게 양봉으로 끝까지 버텨주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윗꼬리를 달고 갭 상승한 시가보다도 내려와 있다는 것은 매물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도 좋고 이제 사업적인 내용도 앞으로 기대가 되지만 오늘 갭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매물 소화가 아직 안 끝났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흐름에서는 그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정도 더 밀렸다가 이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도 적어도 이제 이 갭이 좀 메워지는 한 4,700원 선 이하까지는 주가가 내려와야 뭐 신규 진입이 좀 가능한 위치까지 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 내용 이슈 다 좋은데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슈팅이 나왔다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기술적인 부담 말씀 주셨고 그러면 네이버와 셀트리온 제약 중에서 오늘의 원픽은 탑픽은 탑픽은 이제 네이버로 선정을 했어요. 뭐 둘 다 이제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보이는 기업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포털 업체가 내년에 성장을 빨리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0일입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 증시는 좀처럼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나마 오늘은 국내 증시가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현선물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모두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는 2200선, 코스닥은 650선 안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트라이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마감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35% 상승이고요.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오늘 2206선까지 고점 터치가 나왔었는데 살짝은 상승분은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2200선 안착에 성공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이틀 연속해서 강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은 2204.2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이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옵니다. 강보합권이고요. 650선 터치는 실패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649.70포인트까지 올라와 주면서 3거래일 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하락폭이 조금은 큰 모습이고요. 원화 강세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0.4% 하락이고요. 1160원 60전까지 바짝 내려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도 약하고요. 일본도 조금 전 0.2%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23,816엔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연고점이 24,000엔 선에서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홍콩은 그나마 괜찮은 모습입니다.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27,831선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었던 시작은 아니었지만 그래서일까요?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에 거래 대금이 정말 대량으로 쏠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테마주들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랴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랴가 반기문 전 총장의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랴가 장중 상한가 터치가 나왔던 종목인데 상승분은 거의 다 반납을 하고 3%대까지 상승분 줄여가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랴가 1,170원까지 내려와 주면서 그래도 빨간불이 유지가 되긴 했습니다. 3.6%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서원부터 남선 알미늄, 이월드 여기까지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관련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원이 강부합권 까지 내려와 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주연테크의 흐름을 최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주 하면 당연히 남선 알미늄이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주연테크가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연테크 차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연테크가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추가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됐고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장중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해서 꾸준하게 상승분을 키워가고 있고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04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국영 GNM도 또 새로운 이낙연 총리의 테마주로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한가 터치가 나옵니다. 193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가면서 거래 마쳤고요. 그동안 대장 역할을 해줬던 남선 알미늄과 본주 우선주는 이제 시세가 강하게 반락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남선 알미늄을 모두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주가도 역시 약세입니다. 4%, 우선주는 7%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월드도 이제 시세가 연속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7.6% 조정받으면서 4,980원까지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세균 총리의 테마주 이 수산중공업도 역시 시세를 분출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1.8% 하락세를 보이면서 2,135원까지 조금 밀리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가 바로 업종지수 중에서는 종이 목재 그리고 음식료, 화학 쪽이 가장 좋았는데요. 먼저 제지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지주들의 다시 매각 기대감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영풍제지가 가격 제한폭을 채워가면서 거래 마쳤었는데요. 큐캐피탈이 한 4년 정도 전인가요? 이때 4년 전에 큐캐피탈이 영풍제지를 인수를 했었는데 최근 다시 영풍제지가 이제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제지주들 매각 기대감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큐캐피탈은 3.5%의 강세고요. 영풍제지가 최근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제지가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보였었고요. 좀처럼 좀 시세를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한 4일 정도 전부터 시세가 조금씩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대 양봉 그리면서 모든 추세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가격 제한폭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오랜만에 시원하게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모습까지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같은 종목들도 같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1% 넘는 상승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국 관련주도 한번 시세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다음 주에 이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중국 기업들 일제히 강하게 빨간불 켜면서 거래 맞췄고요. 화장품주들은 특징적인 게 어제는 대형주들이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클리오가 10%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 맞췄고요.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1,25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맞췄고요. 오늘은 오리온이 강한 모습입니다. 2% 가까운 강세, 풀무원도 3.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도 시세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T 투톱이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맞췄고 하이닉스는 1.5%를 강세해 보이면서 거래 맞췄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중소형 반도체는 여전히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SNS텍부터 YMC까지 이 세 가지가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KH바텍, 파인테크닉스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가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3,905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맞췄고요. 오늘 카메라 모듈주도 LG이노텍, 파트론 같은 종목들도 강하게 튀어 올라와 주는 모습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부진했던 섹터인데요. 보시다시피 삼성화재를 제외하고 모두 강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맞췄습니다. 일단 보험주들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 보험 그리고 여기에 실손 보험이 앞으로 보험료가 오른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보험사들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악재가 또 겹친 상태인데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벌금을 부과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악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4.5% 급락, 현대해상도 4.6%까지 빠지면서 거래 맞췄고요. 흥국화재 그리고 메리츠화재 같은 종목들도 강하게 파란불 켜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마지막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 방어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기관도 오늘 동반해서 사들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각각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그래도 후장 들어서 매수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들도 1,000억 원 가까이 강하게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개인홀로 900억 원 가까이 팔자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 점검됐습니다. 금요일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